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3편에서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17가지 원칙을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도록 문답식 대화 형식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과 앤드류 카네기의 흥미로운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 시간과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활용할지 그 팁을 얻으러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 앤드류 카네기는 엄격한 계획을 세워 시간과 돈의 사용을 관리했다. 카네기의 시대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변했지만 성공에 대한 원칙들은 바뀌지 않았다. 날품파리에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그의 위대한 성공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성공하려면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먼저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성공한 삶을 살려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요?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지요. 자신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되면 시간을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자유시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잠을 자는데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쉬는데 8시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하루 10시간을 일한다면 6시간은 쉬고 8시간은 자게 되겠지요. 그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자야 합니다. 중산층으로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일해야 하고요. 그러면 자유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가량 남지요. 저는 성공에 관한 한 자유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며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우연한 행운을 만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수면이 필요하므로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경제활동에 쓸 수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신경을 집중하여 맡은 업무를 완수하느라 다른 일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명 기회의 시간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이 시간을 이용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할 때처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자유시간을 목표를 이루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실상 하루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쓰지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먼저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시간과 자유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분 전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 건가요?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만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과 관련해서 자유시간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당장은 직접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자유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재밌거리를 찾아 시간을 보내거나 음주, 도박처럼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일쑤지요. 다른 사람들이 기회의 시간을 만드는 동안 그들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불성실한 습관 탓에 수면 시간이 줄고 일의 효율은 떨어지며 건강도 나빠지게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놀 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여 성취해 나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놀이로 여기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에 빠져 있으면 그 일이 즐거운 오락으로 느껴집니다. 열정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유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생계 유지를 위해 해야 한다면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자유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항상 열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에 희망을 둡니다.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려 무의도식하며 시간을 보내면 평생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억지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최저 수준의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자유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학교에 다녔으며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철강 산업을 시작하고 자본이 필요할 때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자유시간 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간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시간은 없습니다. 잠자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유익한 활동에 쓰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익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선택하여 교제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그래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 남에게 다시 베푼다면 그러한 습관이 이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모은 돈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의 관건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되겠군요. 수면 시간이나 노동 시간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이니까요.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출발점입니다. 자유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생각을 정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더군요. 삶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풀어낼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신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보낼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우니까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술집이나 도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타적인 사람은 시간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도 무의미하게 써버립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지켜야 할 도리를 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축은 자제력의 또 다른 표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돈 역시 예산을 세워 사용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생활비, 보험료, 저축, 기부금 등 지출할 항목의 비율을 정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축의 양을 정해놓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을 빨리 찾게 되지요. 버는 대로 다 써버린다면 한 달 수입이 $100이든 $1000이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버는 만큼 쓴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제자리겠지요.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오른 만큼 생활비를 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를 벌던 사람이 월급이 $25 인상됐다면 그 $25는 저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기 전까지 $100로 생활을 꾸렸으니까요. 경제적인 안정은 수입의 꼼꼼한 관리와 계획성 있는 소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소비 형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제력을 습관화하면 저축도 소비만큼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단지 은행이나 금고에 돈이 있는 경우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저축을 하려면 먼저 지혜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지요.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쓸 줄 모른다면 필요한 만큼만 버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소득의 몇 %를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혼 여부, 부양가족,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이라면 기혼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해야겠지요. 가족이 생길 것을 대비해 미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우선 전체 수입의 5% 미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그만큼 소비를 절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 승리할 기회가 자주 찾아오더라도 자제력이 없으면 경제적 안정과 목표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은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여 성취해 나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출발점입니다. 자유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미소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놀이로 한번 여겨보세요. 미소님들도 목표를 정한 것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를 놀이로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